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탐지입니다. 기본수가 개정이 좀 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개정 특강 총괄론을 1, 2강에 걸쳐서 강의를 했고요. 자, 세부적으로 좀 더 정리해 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금, 보험가입 금액, 보험료, 자기부담 비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나머지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보험료 부분이 지금 예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과수사종하고 벼보험료만 예시 형태로 해가지고 기본수에 등재가 되었었고 시험 문제도 15점짜리 30점 배점이나 해서 8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었죠. 이번에는 보험료가 모든 품목에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보험료 문제 잘 봐두셔야 되고 1과목에서는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보험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관련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보험금 공식은 가피자,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죠. 가피자 공식 외에 실손 보험 방식, 실제 이번 손해만큼 그대로 보상을 해주는 손자 방식도 있죠.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는 행태로 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 대표적인 시설 보험금들이 손자 방식이죠.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는 것. 그리고 우리 또 손자 방식 뭐 있나요? 옥수수도 있고 감귤도 손자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피해율은 보험금 계산을 위해서 최종 피해 수량의 백분율이에요. 피해율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 우리가 알고 있는 평, 수, 미, 평이더라.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감수량에서 낮이 기준이 되는 평년 수확으로 나눈 것. 평년 수확량은 뭐예요? 우리 가수원이 올해 이 정도는 수확이 될 거야? 라고 예상한 기대되는 예상 수확량이죠. 수확량은 실제로 조사한 조사 수확량이 될 거고요. 평년에서 수확량을 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감수량이 되죠. 여기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뺀 이유는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감수량이기 때문이 그렇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인해서 감수가 된 것은 보험회사에서는 빼겠다. 정말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감수량이 평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기준이 뭐더라? 평년 수확량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자기부담 비율이죠. 보험사고가 났어요. 내 부담 비율만큼은 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죠. 자기부담 비율, 일정에 너도 책임을 져라 라는 거죠. 계약자, 피보험자 너도 이 정도 부분에 책임을 져. 자기부담 비율은 10%에서부터 15, 20, 30, 40%까지 있고요. 자, 10% 조건, 15% 조건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험금을 계산할 때 자기 부담 비율만큼은 차감하고 자, 보험 가입 금액이 있어요. 피해율을 곱할 건데 내가 부담하는 이 비율만큼 차감하고 나머지 이 피해율 비율만큼 남은 피해율만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자기 부담금은 손자 방식일 때는 자기 부담 비율이 아니라 자기 부담금으로 가서요. 자기 부담금. 자, 자기 부담금은 보통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이 될 거예요. 맞나요? 또는 손자 방식에서 손해액의 10% 형태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는 것도 있죠. 조금씩 품목마다 다르더라. 자, 보험금 산정식 공식 가장 기본 가피자 형태를 지니는 거는 우리가 수확이 감소했을 때 보험금 줄게 라는 종합 위험 수확 감소 보험금이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 가수, 다음에 논작물, 밭작물은 대부분 다 이 가피자 공식을 사용하고 있죠. 그 중에 생산비 보장 밭작물도 그렇죠. 고추, 브로콜리를 제외한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 될 거예요. 맞나요? 손자 방식을 띠는 이제 보험금 공식은 시설은 대부분 다 손자 방식입니다.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원예 시설, 버섯 재배사. 그다음에 가축, 축사도 손자 방식이죠. 그다음에 옥수수, 감귤이 대표적이더라.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적과전, 종합위험. 적과전에는 종합으로 조화,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보장을 해주는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 사종 같은 경우에는
저가 전에는 차가 감소 보험금. 이거 빼야 되겠네요. 미 빼야 되겠네요. 저가 후에는 과실 손해 보험금. 차가 감소 보험금은 착, 미, 자가, 오 또는 보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과실 손해는 누자가죠. 예전에는 누미 자가였는데 미보상 감소랑 빼는 거 사라졌어요. 그래서 누자가 이건 수정해 놓을게요. 될 거예요. 저가전 종합위험은 과수사종,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이 될 거고요. 착, 미, 자, 가, 보. 보장 수준은 50%, 70%가 있고요. 50%는 가입 제한이 없어요. 가입 제한이 없고 70%는 3년간 연속 보험 가입 가수원이어야 해요. 하고 누적 적과전 손해율이 100% 이하인 거. 100% 이하인 거, 70%는 100% 이하인 거 경우에만 해당되더라. 과실손해보험 이거 조건 없다가 이번 기본세에 서로 들어왔기 때문에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과실손해보험은 누자가 미부상 감소는 원래 0이었기 때문에 아예 빼고 누적 감소량에서 자기부담 감소량을 빼고 가입 가격을 곱해 주더라. 저가전 종합위험과 종합위험의 가장 큰 차이점과 공통점들이 있어. 저가전 종합위험은 저가전에는 종합으로 보상을 하지만 저가 후에는 특정한 위험, 특정 7종으로 보장을 하거나 또는 일소 부보장 또는 일소 피해 부보장 또는 가을 동상의 부보장이 있기 때문에 특정 위험 7종이라든지 5종이라든지 6종이라든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네요. 강태호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일가까지 번졌어요.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다음에 종합위험 과수는 종합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죠. 모든 자연재해 다 보장합니다. 자, 그 다음 피해율 산정 방식. 종합위험은 어때요? 평, 수, 미, 평에서 평년에서 조사 수확량을 빼서 감수량을 산정하는 거. 지만 결국은 수확량을 구하는 게 관건이에요. 맞나요? 관건이지만 수확량 조사를 하는 품목이에요. 수확량 조사를 하고 저가전 종합위험은 수확량을 산출할 수 없죠. 수확량을 산출할 수 없어서 어떻게 감수량을 가지고 감수량을 합을 통해서 보험금을 주는 피해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더라. 무게 또한 저가전 종합위험 과수사정은 평균 가중을 씁니다. 사과 품종에 따라서 전부 가중조사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가중 쓴다는 거 정해져 있어요. 표준 가중, 평균 가중. 하지만 종합위험 종합과수는 과중조사를 하죠. 사고, 포복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의무 착과수 조사가 있고요. 과중조사는 모두 어떨 때 가요? 사고가 났을 때의 과중조사, 품종별로 언제 수확기 때 가서 하더라. 무게를 보상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더라. 차이점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보험금은 했어요. 자, 보험가입 금액 가볼게요. 보험가입 금액은 어때요? 회사가 계약자하고 약정한 거죠. 보험 사고가 나면 이것만큼 보험금 줄게. 법률상으로 줄 수 있는 최대 지급 보험금이에요. 맞나요? 약정한 거니까. 이게 약정한 거니까, 그죠? 자, 최대 보험금 지급 공식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1 - 자기부담 비율. 피해율이 100%일 때겠죠? 맞나요? 자, 기본적인 기본 틀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또는 표준 가격을 씁니다. 이때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를 사용하더라 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기본세 실제로는 많죠. 종합위험 가수 같은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논작물, 밭작물 다 그렇게 갑니다. 하지만 저가전 종합위험 과수사종 같은 경우는 평년 수확량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죠. 평년 착과량의 100%를 가지고 가더라. 옥수수 같은 게 또 다르죠. 표준 수확량의 그죠? 80에서 130%까지 가져가더라. 이게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에서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이 평년 수확량이란 걸 어떻게 구해? 평년 수확량이란 게 뭐지? 5년치 통계를 낸 거예요. 우리 과수원에 5년치 통계를 내서 올해 새로 가입하는 해에 요 정도는 우리 과수원에 열릴 거야. 예상되는 기대되는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이에요.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공식들이 따로 있겠죠. 통계치 5년 냅니다. 과거 통계치 5년 내서 평년 수확량을 구해서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에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이 평년 수확량은 중요하겠네요. 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잖아요. 또 우리 평년 수확량 하는 역할은 뭔가요?
피해율 산정하잖아요. 평, 수, 미, 평. 기준이 되는 게 평년 수확량이죠. 그러니까 피해율 산정할 때 사용하는 게 평년 수확량이 되겠더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품목별로 보험 가입 금액은 조금씩 달라요. 수확감소 보장과 과수사종일 때는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이나 표준 가격을 곱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별표합니다. 예전에는 만원 단위 미만 절사였어요. 만원 단위 미만 절사였는데 23년 기본소에 지금 변경되었습니다. 1000원 단위 미만 절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1000원 단위 미만 절사. 이제 요거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자, 수익감소 보장입니다. 가입 수확량 요는 기준 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네요. 기준 가격. 그래서 우리 수익감소 보장에서는 기준 가격 이거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기준 가격을 산출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더라. 생산비 보장 방식은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재배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될 거예요. 자, 인삼입니다. 연금별 보상 가액에다가 재 면적이 되고요. 시설 쭉 들어가 볼게요. 비가림 시설. 자, 시설이니까 면적 단위로 갈 거예요. 비가림 시설 면적에 단위 면적당 시설비가 곱해지겠죠. 대추, 포도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130%까지, 참달에는 단위 면적당 시설비가 계약자 고지사항에 따라서 기초하더라. 해가림 시설입니다. 제조달 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상각률 해서 이건 뭐예요? 시가네요. 시가로 보상입니다. 시가로 적용 보험가액 금액도. 농업용 시설물입니다. 전산으로 산정된 제조달 기준 금액의 90에서 130% 들어. 그다음에 시설 작물이네요. 시설 작물이나 버섯에 해당되죠. 하우스별로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에 보장 생산비가 가장 작물에 그 작물의 보장 생산비를 가지고 최소 50, 최대 100%까지 가입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있어요? 50에서 100%까지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 작물이나 버섯은 일부 보험, 전부 보험, 초과 보험이 존재할 수 있더라. 초과 보험까지는 안 되겠네요. 100%니까 그죠? 일부 보험, 전부 보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부 보험 가입 금액을 50%만 가입했어요. 70%만 가입했어요. 근데 보험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보험 가입은 어떻게 돼요? 보험 가입은 100%로 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내가 일부만 가입했다고 하면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훨씬 작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 보험이라고 하고요. 일부 보험일 때는 비례 보상한다라는 게 이번 기본서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시설 작물 버섯의 일부 보험 문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보험 가입 금액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표준 가격입니다. 자, 가입 가격 또는 표준 가격, 기준 가격, 이렇죠. 1000원짜리 미만 절사 잘 봐두시고요. 이때 가입 수확량 그럼 어떻게 결정하니? 라는 거죠. 저가전 종합이용 과수사정은 평년 착가량의 100%로 가입하더라. 그래서 이 평년 착가량 구하는 걸 우리가 배울 거잖아요. 지금은 전체적인 걸 보고 있어서 평년 착가량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을게요. 자, 옥수수입니다. 자, 아주 특이한 게 옥수수예요. 옥수수는 지역별, 품종별 표준 수확량, 옥수수는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하지 않아. 유일하게 옥수수만 표준 수확량의 제식 시기, 옥수수는 심는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 심는 시기 있었죠. 그 시기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계약 인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인수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제식 시기 지수를 곱하고 80에서 130% 내에서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결국은 80%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손자 방식의 보험금을 산정하지만 80%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손해액과 그죠? 보험가입 금액 비교하죠. 비교해갖고 작은 값을 가지고 사용하고 거기에다 자기 부담금을 빼죠. 근데 보통 시설은 자, 손자를 하고 보험가입 금액하고 비교해서 작은 값 이렇게 사용하는데 옥수수는 좀 특이하죠. 자, 나머지 품목들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하고 가장 많은 품목들이 대부분 다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평년 수확량 어떻게 구하니? 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과거 5년치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과거 5년치 데이터를 사용할 건데
근데 만일에 나는 올해 처음으로 가입하는 과수원이야. 그럼 이 평균 수확량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은 우리 과수원에 올 한 해 얼마만큼 열릴 거야 기대되는 예상되는 수확량이라고 한다면 표준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역에 보통 요 정도는 기대되는 수확량이야 라는 거예요. 지역의 평균치. 지역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 신규로 가입할 때는 우리 집에 평년 수확량이란 게 없잖아요. 과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지역의 평균,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 100%를 다 가지고 오지 않는 것들이 있어. 우리 기본세에 나와 있는 살구, 사과대추, 유자. 우리 기본세는 지금 대추라고 되어 있는데 사과대추예요. 그리고 하나 누락된 거, 팥도 이 다 뭐 시범 사업으로 들어온 것들이거든요. 시범 사업으로 들어온 것들은 그 표준 수확량의 100%가 아니라 70%만큼 줄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오표 수정되는지 한번 보세요. 팥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잘 보시고요. 원래는 팥도 맞아요. 그래서 암기 팁으로 70% 세일해요. 팥, 살구, 사유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평년 수확량을 구했어요. 과거 이제 5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평년 수확량을 구했으면 이 평년 수확량도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구한 평년 수확량과 우리 지역의 평균이 있다고 했죠. 지역의 평균 표준 수확량의 130%까지 두 개를 비교해서 작은 값입니다. 내내 평년 수확량이 표준 수확량의 130%를 넘어갔어요 라고 한다면 표준 수확량의 130%가 평년 수확량이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우리 평년 수확량 공식 요거죠. A 곱하기 y 5분의 y 더하기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이거잖아요. 이건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공식일 때 쓰면 이게 보통 OD하고 복분자가 이 공식을 씁니다. 하지만 이 공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는 같은 공식이라는 거. 자, 어떻게 같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비례배분 해볼게요. 약분하잖아요. 자, b 요렇게 하면 b가 되죠. 자, 요렇게 한 번 더 곱합니다. 곱하면 b 맞나요? b 마이너스 b 곱하기 5분의 y 이렇게 되죠. 다시 마이너스 A 되겠죠. A에 다시 A 마이너스 플러스 A 곱하기 5분의 Y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배분이 됐죠. 배분이 되면 어떻게 없어져요? A 없어지겠네요.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B 앞으로 빼냅니다. B 앞으로 빼내니까 1 마이너스 5분의 Y 됐나요? 자, 그리고 남은 거 A 곱하기 5분의 Y.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공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A 곱하기 5분의 Y 5분의 Y 더해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는 같은 공식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 붙나요? 이 공식에서 B분의 C라는 공식이 붙어요. B는 뭐예요? 과거 그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죠. 과거 5년치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에요. C는 올해 우리 과수원에 예상되는 표준 수확량이에요. 자, 과거 표준 수확량과 올해 예상되는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조정값을 내서 조정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정값은 왜 조정을 하냐면 우리 이제 품종이라든지 재배 방식이라든지 수령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우리 표준 수확량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값과 올해 예상되는 값을 갖고 조정치를 두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OD하고 복분자는 왜 그럼 이 공식이 없었지? B분의 C가 OD하고 복분자는 같아요. 과거치나 지금 현재 그 당해에 예상되는 표준 수확량을 갖기 때문에 수치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략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OD 복분자 거 다시 하면서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결국은 위에 있는 이 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OD 복분자의 이 공식이나 같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A라는 게 뭘까? B라는 게 뭘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A가 우리 5년치 우리 과수원에 또는 우리 농지에 실제로 수확한 실제 수확량이 되는 거죠. 실제 수확량의 5년치 평균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어떻게 해요? 과거 평균, 그죠? 과거 평균 실제 수확량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B는 실제로 수확한 게 되는 거. B는
이제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자, 보험에 가입한 애는 실제 수확량을 가지고 가입하지 않은 애는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평년 수확량을 계산하더라. 어떻게? 가입한 횟수만큼 이 5년이란 거는 가입한 횟수죠. 가입한 횟수예요. 5년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 어떻게 해요? 가입한 횟수만큼 가중평균해서 가중평균해가지고 예상되는 우리 과수원의 기대되는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이더라.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 이 공식 안에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거는 자세히 뒷부분에서 할 거고요.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구나. 1,000원 단위 미만 절사인데 이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또는 평년 착과량의 100%에서 결정을 하는구나. 이때 평년 수확량의 공식은 이렇게 되는구나. 자, 과거 5년치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신규일 때는 신규 가입일 때는 5년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표준 수확량의 100%로 가입을 하는구나. 그런데 시범사고로 있는 품목들 70% 세일해요. 팥살구 사유 이 품목들은 70%만큼만 평년 수확량으로 표준 수확량의 70%만큼만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하는구나. 평년 수확량이 실제 구해줘도 한도가 있구나. 표준 수확량의 130%와 비교해서 작은 값이 평년 수확량이구나 라는 것부터 우선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7회 때 5점짜리 단답형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거, 평년 착가량 구하는 문제는 4회 때부터 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었고 8회 때 출제되지 않은 건 기본서에서 수록이 등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입 수확량이 결국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하잖아요. 보험가입 금액이 뭐예요? 우리 보험금의 한도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해율을 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평년 수확량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실제 실무에 나갔을 때 계약자를 상대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계약자들이 생각보다 이 보험가입 금액과 보험가입 금액은 많이 받고 싶어요. 피해율도 많이 받고 싶어. 근데 피해율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보험가입 금액은 줄잖아요. 왜냐면 5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이 통계를 내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훅 줄지는 않지만 점차 계속해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평년 수확량이 줄어들어서 보험가입 금액이 줄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계약자분들은 참 이해를 잘 하지 못해요. 그런 데서 오는 이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아주 이제 계약자가 알아먹기 쉽게 설명을 잘 하는 것도 민원 발생을 이제 줄이는 한 이제 어떤 조사 방법이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 평년 착가량을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계약인수 관련 수확량 한번 볼게요. 표준 수확량 제가 지역의 평균이라고 했죠. 어떤 걸 바탕으로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데 어떤 거 품종이라든지 경작 형태라든지 저가는 종합 가수사중이에요. 수령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맞나요? 그래서 저는 암기 팁을 지수경품 이렇게 암기했어요. 예전에 지수경품을 이제 고려해서 왜냐면 가로놓기 나올 수 있거든요. 지수가 경품을 탔대. 그래서 지수경품 이렇게 암기해서 그렇게 해서 고려해서 산출한 나무 한 주당 예상 수확량이더라. 그럼 평년 착가량은 어떤 거야? 한번 볼게요. 최근 5년 이내 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과수원이다 한다면 자, 최근 5개월 이내 저가 후 착가량 맞잖아요? 우리 과수사정은 기본적인 의무조사를 하죠. 어떤 조사?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해서 저가 후 착가량이 나와요. 저가 후 착가량이 나와서 우리 평년 착가량에서 저가 후 착가량을 빼서 우리가 감수량을 알아내잖아요. 착가보험금 계산할 때. 그래서 보험에 가입한 해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저가 후 착가량 5개년 거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표준 수확량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평년 착가량을 산정하고요. 만약 신규 가입 과수원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평년 수확량의 100% 또는 우리 이 저가 착가량은 이 과수사정은 평년 착과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표준 수확량표를 기준으로 해서 평년 착과량을 산정한다. 그죠? 자, 주요 용도는 뭔가요? 보험가입 금액 결정 맞죠? 왜?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인데 이 가입 수확량 평년 착가량의 100%이기 때문에 다음에 저가 종료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됩니다. 맞죠? 자, 뭐요? 평착 마이너스 적착 해갖고 우리 감수량 나오잖아요. 여기 착가 감소량 해서 산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전
저가 종료 전에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가입 수확량 산정 및 저가 종료 전 보험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착과량이 평년 착과량이더라. 용도도 같죠. 맞나요? 이때 이 평년 착과량이라는 거는 아주 재가 없을 때, 너무 잘 됐을 때, 이상적인 기후일 때 평년 어떤 그런 그 수확량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기본적인 재들은 있어. 깔고 가는 재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가장 이상적인 사항이 아니라 평년 수준의 이 정도 재는 항상 늘 있는 재들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 가소원에 예상되는 기대되는 수확량이에요. 이것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네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종합가수죠. 자, 방금은 아까 가수사정이었고요. 이제 종합가수예요. 종합가수 표준 수확량 한번 아까는 지수 경품이었는데 종합가수는 좀 달라요. 지수 맞나요? 지수 제가 지수가 제가를 했다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저는요 조금 억지스럽게 자 지수 제가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지역 수령 재식 밀도 과수원 조건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다. 과수 사정하고 종합과수는 조금 과거 통계치를 내는 어떤 조건들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꼭 가로넣기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는 평년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농지 기후가 평년 수준이래요. 평년 수준. 비배관리, 영농활동을 평년 수준으로 했대요. 가로넣기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가소원에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이더라. 평년 수확량 역시 자연적인 아주 이상적인 기후가 아니라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이것 역시 용도는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고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더라. 왜? 평수, 미평에서 피해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나요? 농지 또는 과수원 단위로 산출하죠. 가입연도 직전 5년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연도는 실제 수확량,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 수확량. 그리고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평균하더라. 맞나요? 예, 이렇게 해서 평년 수확량 산출하더라. 이 개념만 잘 이해해도 공식이 저절로 외워져요. 자, 보험가입 금액 최소 이제 가입 금액들이 있죠. 한번 더 정리하고 갑니다. 보험가입 금액 최종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통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200만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도 있더라. 50만원은 논작물들 다 해당이죠. 벼, 밀, 보리, 그리고 밀하고 비슷한 메밀, 생산비 보장 받장물 중에 메밀이 포함되고요. 100만원 이상입니다. 100만원 이상이면 생산비 보장 받장물은 메밀 제외하고 다 100만원이에요. 고추, 브로콜리 빼고요. 100만원입니다. 생산비 보장. 그리고 생산비 보장 아닌 것 중에서는 옥수수와 콩. 옥수수와 콩이 100만원이더라.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중에서는 옥수수와 콩이 포함되더라. 자, 그리고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는 건 비가림 시설, 포도, 대추, 참다래가 그렇더라. 그리고 시설 작물 중에 시설 백합과 카네이슨 있죠. 시설 백합과 카네이슨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이해하면 이거 미만이면 인수제한이에요. 300제곱미터 이상이다라는 건 농업용 시설물 우리 원예 시설하고 버섯 재배사예요. 버섯 재배사, 버섯 작물들이 단지 300제곱미터 이상. 근데 유리온실이다라고 유리온실. 그다음에 경량철구조 버섯 재배사는 제한이 없죠. 단 우리 단가가 있었잖아요. 최소 5만원, 최대 50만원 있었죠. 농지 면적으로 가는 거. 여기는 가입 금액이었고 여기 면적이었고 다시 농지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예전 차마 있었는데 들어왔죠. 사료용 옥수수도 있고 조사료용 벼도 있더라. 이런 것들은 아주 단답형 문제 쉽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보험료 볼 거예요. 보험료가 중요하죠. 자, 작년에 들어왔던 거, 이거는 이제 앞에 우리 보험료, 우리 과수사종 할 때, 벼 할 때, 그리고 농작물 재보험 제도 일반 할 때, 농업 재보험 제도 일반 할 때 이미 설명을 했어요. 자, 가지, 우리가 솜방, 가장 기본적인 그 조건은 가지, 솜방을 가지고 왔어요. 보통 약관 가입금액에 지역별 보통 약관 여금료율에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제시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들어왔죠. 플러스 마이너스 다 들어왔어요. 자,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과수사정은 뭐가 있나요?
부보장 1 마이너스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부보장은 뭐예요? 일소 피해 부보장, 가을 동상의 부보장 있을 거고요. 한정보장은 오종위험, 오종위험 특정 한정보장 있죠. 특정 한정보장일 때 할인해 주잖아요. 부보장일 때는. 그래서 할인율이 적용되더라. 그래서 부보장이 들어간다는 거. 나무손해는 방제시설 할인율이 없어요. 그거 잘 봐두시면 되겠고요. 특별약관이죠. 나무손해는 특별약관 가입금액에 특별약관이니까 특별약관 지역 영업료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되겠습니다. 자, 배워볼게요. 우리 이미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손해율의 할인 할증률까지는 같은데 변은 방제시설 없어요. 우리 다른 그 논작물은 방제시설 있는데 이거 변은 없어요. 다른 논작물도 방제시설은 없어. 논작물은 방제시설 없어요. 밭작물은 방제시설 있는 게 있는데 논작물은 방제시설이 없어.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논작물 다 여기까지인데요. 벼만 친환경 재배도 있고 즉파 재배 양식도 있고 재배 방법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벼는 막 수확량이 달라져요. 그래서 친환경 재배냐 일반 재배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확량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친환경 재배는 수확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할증률이 붙는 거고요. 자, 직파 재배 우리가 기계 이양하지 않고 직파 재배했다라고 하면 직파 재배에 대한 농지 할증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재배 할증률, 직파 재배 농지 할증률이 붙는다는 거. 자, 병해충은 특별약관이죠. 특별약관이니까 특약 보험가입 금액이고요. 자, 지역별 기본 영업. 여기도 사실은 지역별 기본 영업률이라고 특약 기본 영업률이 들어올 거예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그다음에 친환경 재배, 직파 재배 동일합니다. 그리고 벼와 우리 그 저가전 종합형 가수사종 같은 경우는 보통은 평년 수확량에 우리가 50에서 100% 사이에서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고 그러고 나면 우리 정부 지원은 어떻게 되나? 수은보험료에 무조건 50%잖아요. 수은보험료에 50%인데 저가전 종합이용과 벼는 차등 지별해서 차등 보조하더라. 순납입 보험료의 50%가 아니라 차등 지급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과수사종은 보세요. 이제 60, 70, 80, 85, 90이 이제 보장 수준이면 10, 15, 20, 30, 40이 자기 부담 비율이 될 거예요. 자, 3단위씩 올라갑니다. 전에는 38에서 시작했어요. 이제 35에서 시작입니다. 3단위 올라갑니다. 35, 38. 나머지는 50, 60, 60 그대로입니다. 비어는 2단위로 갑니다. 44에서 시작합니다. 44, 46. 3단위, 2단위 기억합니다. 44, 46입니다. 50, 55, 60. 50, 60, 60이고요. 50, 55, 60입니다. 잘 기억하고 갑니다. 왜? 계속해서 나오는 단골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종합가수 수학감소 보장 방식하고 우리 가시손해보장 방식 오복감모 있죠? 오복감모에 대한 보험료 구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료는 이제 이건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만 넣어놨어요. 보험료는 영업보험료라고 하죠. 이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가지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이루어지는데 부가보험료는 회사의 뭐 경비로 사용되는 경비들 있죠. 보험회사의 경비로 사용되는 보험료가 부가보험료이고 정부에서 100% 지원이에요. 이 순보험료가 정부에서 50% 지원해주죠. 종합가수, 뭐 논작물, 밭작물 다 순보험료 50% 지원이에요. 50%. 그런데 제가 벼하고 가수 사정만 다르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50% 지원입니다. 순보험료 50%와 부가보험료 100% 모두 뭐가 정부에서 지원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험료. 지자체 보험료는 지자체별로 딱 정한 금액이 있어. 지자체별로 예산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정하는 금액들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 조건 주는 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보험료 산출 한번 볼게요. 자, 쭉 이 품목들이에요. 자, 보통약관 적용 보험료. 여기는 이제 포도 대추 참다리 빠져있죠. 비가린 가수 따로 이제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약관 적용 보험료는 가지손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지손방. 기본공식 가지손방이죠. 가입금액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이 되겠고요. 나무손해는 가지손입니다. 나무손해는 방제시설 할인율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나무손해는 가지손 이렇게 간다는 거. 나무손해 보장하는 품목들 따로 적혀져 있죠. 보장하지 않는 품목을 여는 게 맞겠어요. 밤, 대, 호, 오, 오보, 밤, 대추, 호두, 오디, 오미자, 복분자 아니라고 했죠. 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복숭아입니다. 그거는 뭐하고 같냐면 우리 보통 약관에서 이거 특별 약관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손방 같아요.
맞나요? 가지, 손방 같습니다. 자, 감귤입니다. 동상의 과실손에도 가지, 손방 같아요. 특약이니까 특약이 들어온 거예요. 과실손의 추가도 마찬가지. 특약만 갖고 달라지고 가지, 손방 같습니다. 됐나요? 자, 호두 품목 한번 봅니다. 호두는 우리 조수의 부부장 특별약관 있었어요. 80% 이상 다 이제 우리 방제시설 이제 막 설치해야 되는데 80%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또는 방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호두는 무조건 조수의 부부장 자동으로 가입된다고 했죠. 그때 부부장이기 때문에 요걸로부터는 보장받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부부장은 모두 할인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25% 할인입니다. 이 가로놓기 넣을 수 있어요. 0.25 지수 아니에요. 0.25%입니다. 자, 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손해율에 할인은 30%까지가 마이너스 30%까지가 한도예요. 할증은 50%까지가 한도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작년에 시험 나왔었죠. 자, 방제시설 할인되는 거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유자, 감귤 등이 있더라. 방제시설이 여러 개 설치가 되었어요. 방제시설마다 5%, 10%, 20%다 할인율이 다르죠. 근데 2개 이상의 방제시설이 적용됐다 하더라도 할인율은 30% 이상은 넘지 않는다고요. 다 돼서 50%가 나온다 하더라도 최대 할인율 몇 프로만 적용한다고요? 30%만 적용한다고요. 이거 잘 봐두셔야 해요. 자, 비가린 것을 한번 볼게요. 가지, 손방 같습니다. 나무도 가지, 손. 자, 나무는 이거 가지, 손입니다. 이거 빼야 되겠네요. 가지, 손. 방제시설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이거 안 됐나봐요. 가지, 손입니다. 나무는 가지, 손이고요. 자, 비가림 시설 보겠습니다. 비가림 시설 볼게요. 비가림 시설 보장 적용 보험료 보통 약관 한번 보겠습니다. 비가림 시설 보장 적용 보험료 보통 약관은 비가림 시설 보험 가입 금액에 비가림 시설 보통 약관 영업 요율만 곱하면 돼요. 다른 거 뭐 하는 거 없어.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에 특별약관 하재위험 보장일 경우에는 자, 비가림 시설 보험 가입 금액에 지역별 하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영업 요율만 곱하면 돼. 됐나요? 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은 가지, 손, 방해 특약 요것만 달라요. 그죠? 어려운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조사료용 밀보립, 논작물이죠. 가지, 손 똑같습니다. 자, 가지, 손에 친환경 재배, 직파재배, 이건 벼만 해당이니까요. 여기서도 벼게 들어간다고 하면 뭐 들어요? 똑같이 친환경 재배 할증률, 직파재배 할증률 들어갑니다. 이거는 공통사항을 넣어놓은 거고요. 자, 벼라고 한다면 친환경 재배 할증률, 직파재배 할증률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추가로 곱해주면 되고 할증 50% 한도, 할인 마이너스 30%까지 한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밭작물이죠. 가지, 손방 같습니다. 방제시설 할인율이 있어요. 방제시설 할인이 있는데 방제시설 할인 안 되는 거, 방제시설 할인이 없는 거, 고구마, 팥, 차 요거 기억해둡니다. 가로놓기 넣을 수 있어요. 고구마, 팥, 차 됐나요?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밭작물 가지, 손방 같습니다. 생산비 보장 밭작물은 방제시설 되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고추하고 브로콜리만 해당해요. 고추하고 브로콜리만 해당. 뭐 간수시설 할인 이런 거 할인된단 말이에요. 고추. 그리고 그 브로콜리는 전기적 장치 이런 거 할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제시설 할인이 있더라. 우리 방제시설 따로 배웠었죠. 그죠? 전부 옳고 우리 전기시설 할인되는 거 전부 옳고에서 브로콜리 그다음에 콩하고 배웠잖아요. 그다음에 전부 옳고 옥수수 이렇게 3개 배웠어요. 그죠? 그다음에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인삼 해가림 시설 한번 볼까요? 인삼 해가림 시설은 인삼은 좀 특이하게 전년도 무사고 할인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전년도 무사고 할인이 다 있었어요. 5% 할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없어졌는데 인삼은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가지, 손방인데 전년도 무사고 할인이 있다는 거. 만약에 전년도 무사고라면 5% 더 추가 할인 해줍니다. 근데 전년도 무사고 할인이다 하면 자기들이 조건은 제시해주겠죠. 몇 프로다라는 거. 자, 해가림 시설은 우리 시설은 다 똑같았잖아요. 자기 가입 금액의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인데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만 있는 게 아니라 종별 영업요율도 곱합니다. 여기 사실 생략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종별 영업요율에 대한 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종별 영업요율은 어떤 거예요? 재해에 잘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내재의 설계 기준에 따라서 몇 종 종구분을 해놨다는 거예요. 해가림 시설은 종이 1종은 없습니다. 2, 3, 4, 5종으로 이루어지고 3종이 요율 상대도가 1입니다. 제가 한번 그 개정 특강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원예 시설이나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종까지 있고 4종이 1이라고 했잖아요. 4종이
4종이 1인데 해가림 시설은 3종이 1이에요. 그리고 점차 종이 올라갈수록 마이너스. 그다음에 종이 그러니까 1등 그러니까 3종에서 2등 2종 가면서 마이너스. 4종을 하면 플러스. 해서 1씩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요거 봐주셔야 됩니다. 2종은 내재형 설계 기준 120% 이상. 요 조건은 같습니다. 원재시설 버셋 재배사하고 100% 이상에서 120% 미만이다 하면 3종이에요. 다음에 볼게요. 100% 미만이면서 허용 적설심 7.9 이상, 허용 풍속 10.5m/s 이상. 다음에 미만인 거 5종, 미만인 거 5종. 요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가로넣기, 가로넣기, 가로넣기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좀 봐주십사.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시설작물입니다. 버섯 포함 똑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는 농업용 시설물은 농업용 시설물도 있고 부대시설도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각각 구해줘야 돼. 농업용 시설물의 지역별 영업용을 구할 건데 농업용 시설물은 지역별 영업용을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별 말고도 종별 같이 곱해줍니다. 이것처럼 해가림 시설도 종별이 같이 있었어야 된다고요. 됐나요? 지역별 영업료율이 10%예요. 종별 영업료율이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이게 그 사종이 1이라고 했잖아요. 4종이에요. 그럼 곱하기 1 요렇게 1%까지 곱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부대시설은 종별요율은 없습니다. 부대시설 보험가입 금액에 지역별 부대시설 보험료율 대신 단기요율 적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1년 단위로 가입을 하지만 우리가 이동식 하우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단기로 가입할 수 있잖아요. 몇 개월, 6개월, 7개월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단기요율 적용 지수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재로부터 보장받지 않겠어 라고 했어요. 수재로부터 보장받지 않겠어 라고 한다면 그 특약에 가입했어요 라고 한다면 이 보험료에 90% 적용해서 수재이원 부보장에 가입했어요 라고 한다면 곱하기 0.9 더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화재위험은 보통 보험 가입 금액에 화재위험 보장 특약 보험료율 여기 역시도 단기요율 적용 지수. 됐나요? 화재대물 배상 책임 보장 특별약관은 그 기본적인 금액이 있어요. 산출금액 120250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재위험 보장 특약 영업여율에다가 대물 인상 계수라는 게 있어요. 얼마까지 보장을 해주는지 1000만 원에서부터 3억까지거든요. 3억까지 올라가면 갈수록 인상 개수가 더 높이 올라가겠죠. LOL 개수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조건에서 다 주게 됩니다. 역시도 단기로 가입했다면 단기요율 적용 지수가 있겠죠. 됐나요? 시설작물 버섯입니다. 똑같습니다. 지역별 종별 보험료율의 단기요율 적용 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시설작물의 보험료 문제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화재도 똑같고 단기요율 적용지수. 수재위원 부부장이 가입했어요 라고 한다면 미보험료의 70% 모두 해당입니다. 자, 그다음에 버섯 같은 경우는 표고버섯 확장위험 보장 특약에 가입할 수 있죠. 그때 했을 때는 확장해서 보장을 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할인이 아니라 할증이 되겠죠. 앞에 것까지 똑같고 뭐가 붙어요? 할증 적용 개수가 붙겠죠. 됐나요? 자, 종별요율 봅니다. 1, 2, 3, 4, 5종이고 4종이 1입니다. 4종이 1. 1종이 경량 철골조가 들어간 거. 해가림에는 경량 철골조가 없잖아요. 그래서 1종이 없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단기요율 적용 지수 한번 볼게요. 1년 미만으로 가입했을 때 단기요율 적용한다는 게 이동식 하우스 같은 경우에 보험기간 연장하면 경우에는 원 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하고 연장 기간에 대한 단기요율을 적용합니다. 자, 1년 미만 단기요율을 적용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기요율이 들어가는데 내가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가입했어. 4, 5, 6, 7, 4개월 가입이잖아요. 4개월까지는 단기요율표가 얼마? 50%가 될 거예요. 맞나요? 50%가 될 건데 예를 들면 4, 5, 6, 7 이렇게 여기 보세요. 6, 7, 8, 9, 10 10 없네요. 11, 12, 1, 2, 3 이때는 단기요율을 10% 가산한다 했잖아요. 이 외우기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아주 놀러가기 좋은 봄철 4, 5월 아주 놀러가기 좋은 우리 가을철 10월 이때는 10% 가산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별로 사고가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놀러가기 좋은 철 4, 5월 봄철 그 다음에 10월 가을 이때 빼고 나 가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4, 5, 6, 7이라고 한다면 4, 5 빼고 6, 7은 가산하잖아요. 그러면 4개월 가입했기 때문에 50%인데 6, 7 가산하기 때문에 플러스 20% 더 가산됩니다. 그러면 단기요율 적용지수 몇 프로? 70% 적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요율이 100%를 넘어갔어 라고 한다면 100%는 초과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있나요? 자, 봄철 4, 5월, 가을 10월 빼고 나머지 가산 10%씩 하더라 라는 거 기억합니다. 자, 대물 인상 개수입니다. LOL 개수라고 하고요. 단위는 100만원 단위인데 기본세에 빠져있더라고요. 나 종업회에 들어오겠죠. 최소 1000만원이고요. 최대 3억까지입니다. 자, 돈이 올라가면, 금액이 올라가면 갈수록 인상 개수가 높아지겠죠. 왜? 그만큼 보장을 더 받으니까 보험료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됐나요?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단기요율부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조건에서 줄 거예요. 하지만 단기요율 적용 지수에 대한 내용은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자기부담 비율 한번 볼게요. 자기부담 비율 3, 5, 10, 15, 20, 30, 40 맞나요? 자, 보겠습니다. 3% 오프는 고추 브로콜리만 해당되죠. 고추 브로콜리. 잔존보험 가입 금액의 3%에서 5% 되겠고요. 대부분은 10%에서 40%까지이더라. 그다음에 생산비 보장 받작물, 시범 작물들은 다 뭐요? 20, 30, 40%더라. 여기 양배추 빼겠습니다. 양배추 15%로 들어왔어요. 15% 들어왔어요. 양배추 뺄게요. 양배추 15%형 추가됐다고 말씀드렸죠. 자, 양배추 하나 따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양배추 15, 20, 30, 40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다음에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20% 시작 증가해서 20, 30, 40. 자, 인삼해가림 시설 손해액의 10%를 자기 부담금으로 합니다. 최소 10만원입니다. 최대 100만원입니다. 인삼해가림 시설은 화재도 주기하기 때문에 화재도 적용합니다. 자, 원외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버섯 재배사,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10%가 자기 부담금입니다. 최저 30만원, 최대 100만원입니다. 화재 사고 적용 안 합니다. 특약이기 때문에. 자, 원외 시절 피복제 단독사고예요. 피복제 단독사고는 금액이 좀 적죠.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이더라. 나무 손해는 5%더라. 시설 작물들은 자기 부담금이란 건 없더라. 소손해 면책이라고 해서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전액 보상 10만원 이하다라고 하면 보험금 주지 않습니다. 자, 10%, 15%형 조건 있죠. 10% 3, 100 암기하시고요. 15%는 2, 100 암기합니다. 손해율이 100%, 손해율이 100% 똑같는데 3년이냐 2년이냐 차이. 손해율 어떻게 구해요? 내가 낸 보험료 분의 보험금 합을 다 구하면 돼요. 이게 손해율입니다. 20, 30, 40%는 이미 선택 가능하더라. 이거 넣는 문제도 5회 때 15점짜리 문제로 출제. 자기부담 비율일 때 설명하는 거. 자, 고추 브로콜리는 3%, 5%입니다. 200, 15%와 같죠? 5%는 제한이 없더라. 자, 기본적인 보험금 산정 공식, 가피자 공식이고요. 손자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 2에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또는 가입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 또는 가입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이더라. 이때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가 기본이고 평년 착가량의 100%도 있더라.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도 있더라. 그죠? 자, 보험료 가지, 손, 방이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가지, 손 가는 것도 있고 가지, 손, 방 가는 것도 있고 부보장 할인율이 있는 것도 있어요. 정부 지원 비율이 있는 거 뭐 있어요? 논작물의 벼 하고 과수사종. 자, 과수사종은 35, 38, 3단위, 벼는 44, 46, 2단위입니다.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금까지 이해하는 것까지 해서 정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 뭐하냐? 예시 문제 한번 풀어봐야죠. 예시 문제 중요하잖아요. 뭐 가입 금액도 산출할 수 있어야 되고 보험료도 산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이제 조금 품목별로 보험료 부분 어떻게 달라지는지 단기요율 적용 지수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거 쭉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뭐 넘어가냐면 이제 평년 수확량, 평년 착가량 구하는 거 어떻게 해요? 품목말로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가입 금액 알았어요. 보험료 알았어요. 보험금 산출했어요. 자기부담 비율 알았어요. 이제 가입 수확량은 평년 착가랑 평년 수확량 이제 어떻게 구해요?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강의 이어가도록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예시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